요즘 많은 분들이 송도 부동산 시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는 호갱노노 기준 최근 한 달 동안 약 36만 명 정도가 검색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아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송도 부동산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 송도 부동산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언제 그리고 어디를 매수하면 좋을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쉽게 접할 수 없는 정보를 통해서 송도 부동산에 대해서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송도가 어떤 상황인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매매 전세 월세 증감률인데요. 기준 시점은 22년 7월입니다. 22년 7월은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현재 어느 정도까지 시장 흐름이 왔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준점을 설정을 했고요. 빨간색은 매매고 파란색은 전세고 검정색은 월세입니다. 월세 같은 경우는 약 8% 정도 상승이 나왔고, 전세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부터 지금 하락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도 작년 8월에 대출 규제 이후로 보합 약 하락 정도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정체되고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바로 입주 물량입니다. 송도는 작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좀 눌려있는 시장이었는데요. 그리고 올해 5월까지 지금 송도의 입주 물량이 아직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눌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거래량을 보면 3월 3일 기준 추출한 2월 거래량입니다. 보시면 101건이 집계가 됐는데 지금 1개월 전은 뭐냐, 2월 3일 기준 집계된 1월 거래량이고 2개월 전은 1월 3일 기준 집계된 12월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작년 12월 3일 기준 집계된 11월 거래량인데 현재 거래량 수준은 작년 11월 수준까지 거의 근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작년 11월은 확정 거래량이 어떻게 되고 있냐? 중개거래 기준 161건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유추해보면 2월달 거래량도 대략 한 160건에서 많으면 180건 정도 사이에 머무르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 거래량이 지금 바닥을 찍고 살아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거래량 비율로 봤을 때 지금 빨간색은 상승거래 비율이고 파란색은 하락거래 비율인데 12월에 저점을 찍고 상승거래 비율이 살짝 반등한 모습이고 하락거래 비율도 50%대로 올라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원래 보통은 상승거래 비율이 올라오면 하락거래 비율이 내려오는데 지금 현재는 하락거래 비중이 조금 더 송도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거래 비율로 보셨다시피 저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치고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입주 물량 때문입니다. 물량이 하반기로 가면서 송도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있었던 입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전세가가 먼저 상승이 나올 거고, 송도를 보고 있는 대기 수요자들이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하반기부터 상승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씀드린 게 인구입니다. 모든 폭락론자가 이야기하는 게, 야, 인구가 떨어지는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냐? 송도는 인구수, 세대수 모두 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자, 그리고 연령별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리자면 송도 1동, 즉 송도 1동은 209와 409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보면 10대 미만 자녀 비율이 14% 정도 차지하고 있고 송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아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2030들이 28% 차지하고 있고 60대 이상 고령수가 송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17%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송도 1동이 209와 409가 가장 먼저 송도에 기반됐기 때문에 연령 비율이 높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다음 이어서 송도 2동 같은 경우는 10대 미만 자녀들이 18%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10대 자녀들을 보면 10% 정도로 추가되면서 28%로 가장 많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고요. 송도 2동은 송도의 대장 109입니다. 109는 학원가 중심으로 기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치적으로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여기서 40대가 22%로 청소년 자녀를 둔 세대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030이 가장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있죠. 그만큼 여기가 집값이 높기 때문에 거주 비율이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어서 송도 3동인데요. 송도 3동은 509랑 709인데 509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지역 중 한 곳입니다. 28%로 높게 차지하는 게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청소년 비율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다음에서 송도 4동 같은 경우는 309랑 609, 809의 일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10대 자녀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다만 2030들이 살짝 다른 곳에 비해서는 조금 3% 정도 낮아진 비율입니다. 다만 40대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 주층은 2030에서 그다음 40대 이렇게 포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송도 5동 같은 경우는 여기는 809인데요. 809 같은 경우는 10대 미만 자녀 비율이 송도에서 가장 제일 낮고 반면 10대 이상 자녀들이 14% 정도 포진되고 있습니다. 2030 비율도 28%로 높게 포진되어 있고 40대들이 21%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보면 지금 현재 송도 전체가 2030 그 다음에 40대가 주층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젊은 층들이 송도에 전체적으로 거주하면서 이렇게 인구수도 계속 늘어나면서 향후 긍정적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입주 물량이 올해 하반기부터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그만큼 전세가가 이때 먼저 움직일 겁니다. 전세가가 움직이면 그 전세가 움직인 폭만큼 매매가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부분을 또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송도는 학군 이전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전세가가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 입주 물량이 없는 거는 삼성 압력을 줄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트렌드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설명했듯이 한 달 동안 36만 명 정도가 어플로 방문을 하는데요. 이게 2월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월을 합쳐서 봤을 때도 송도가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송도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검색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수요들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네이버 검색 트렌드입니다. 작년 7월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작년 12월부터 다시 송도에 대한 검색 트렌드가 확 올라온 게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송도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검색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러면 언제 어디를 매매해야 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첫 번째는 언제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중복되지만 저는 지금이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때랑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22년 말, 23년 말, 그리고 24년 말 다 비슷한 패턴으로 상승이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송도가 바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지금 살짝 눌려있는 거라 그 다음에 대출 규제가 좀 풀리고 살짝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상반기에 산 사람이 저는 바닥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는지 면적별 증감률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2년 7월 대비 면적별로 어느 정도 지금 수준인지 살펴보는 차트인데요. 보면 50평대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평대도 거의 최고점으로 회복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평 중후에 40평 초반대가 약 10% 정도 고점 대비 빠졌고 그리고 20평 중후에서 30평 초반대, 20평대 다음은 30평대입니다. 지금 송도를 봤을 때는 30평대가 가장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드리셨고 그 다음에 20평대 그리고 74 타입 정도 되겠습니다. 돈 좀 더 주고 30평대 가능하면 30평대를 좀 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30평대가 23년 기준은 제일 많이 빠진 게 20평대였는데 지금으로 보면 30평대가 20평대보다 회복이 덜 나왔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면적별 거래량을 보면 보시면 20평대가 11월보다 훨씬 좋게 나오고 있고 20평 중후에 30평 초반대는 작년 11월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30평대는 조금 11월보다는 6건 정도가 낮게 거래가 됐습니다. 30평 중후에서 40평 초반대는 그렇게 좋은 현황은 아니고 40평대도 1월 수준, 50평대가 4건으로 11월보다 좋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하자면 20평대에서 거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20평대가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락 거래가 76%로 높게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거래가 없었다가 거래가 나오면서 낮은 거래들이 거래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지금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냐? 송도 더샤 센트럴시티입니다. 여기서 15건이 터져가 나왔고 한 단지에서 많이 거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20평대를 보고 있는 분들은 빨리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74타입 같은 경우는 2편의 세상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대별로 보겠습니다. 지금 6억에서 9억 미만 쪽에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전고점을 회복을 했고 이쪽 구간에서만
가격이 아직 회복이 덜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간극이 차이 나지 않습니까? 좀 더 저평가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매수를 고려하신 분들이 있다면 송도의 6억에서 9억 미만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09나 209나 그 다음에 509, 409 정도 이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액대 거래량을 보면 3억에서 6억 미만에서는 20건으로 작년 11월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6억에서 9억 미만은 68건으로 작년 11월 수준에서 거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지별로 보면 6억에서 미만 단지는 송도 더샵 센트럴시티에서 17건으로 거의 여기에서 거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랜드마크 시티 센트럴 더샵에서 6건, 그리고 베르디움 더 퍼스트에서 4건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도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반등 중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제가 운영하는 스레드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2월 초에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그런 글을 적었는데, 지금 영상 찍은 시점 3월 초에 검증해본 결과 2월 거래량이 급증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 11월 거래량보다 수도권 전체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상승 비율이 확대가 됐고, 마지막으로 지금은 서울만 보는 게 아니라 수도권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고 글을 썼는데, 송도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장의 세부 분위기 시황을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 정보를 계속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